여러분, 어젯밤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혹시 천장을 보고 반드시 누워 주무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치매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뇌 안에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는 뇌 속 쓰레기, 바로 그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쓰레기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 그것도 잘못된 자세로 누웠을 때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쌓인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머리가 무겁고 잘 쉬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의 청소 기능, 즉 글림프 시스템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잠자는 자세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뇌 노화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나이를 10년 젊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아마 오늘 밤 당신은 평생 가장 중요한 수면 자세로 잠들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병 혹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치매는 뇌의 기능이 멈추는 병이 아니라 그저 단 하나의 원인, 뇌 속 쓰레기 누적에서 시작됩니다. 그 쓰레기의 이름은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이름을 알아야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쉽게 말하면 뇌가 일을 할 때 생기는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배기가스가 나오듯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할 때 뇌세포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찌꺼기, 즉 뇌의 배기가스가 생겨나는 거죠. 문제는 이 찌꺼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뇌 속에 쌓인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배기관이 막혀 배기가스가 역류한다면 엔진이 타버리겠죠? 뇌도 똑같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막고 결국 스스로를 녹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막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찌꺼기는 뇌 속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붓고 통증이 생기듯 뇌세포는 이 독성 단백질 때문에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과는 참혹합니다. 신경세포가 죽고 가장 먼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됩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지? 열쇠를 어디에 뒀지? 이런 작은 기억이 먼저 사라집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전두엽이 망가지며 판단력과 성격이 변하고 이어서 측두엽이 손상되면 언어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말이 엉키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상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입니다. 저는 이 병을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치매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고장난 병입니다. 실제로 매일 MRI나 PET 촬영을 보다 보면 치매 환자의 뇌에는 수많은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마치 오래된 하수관 안쪽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처럼 뇌의 통로마다 이 독성 단백질이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의 뇌는 깨끗합니다. 색이 선명하고 구조가 또렷하죠. 하지만 치매 환자의 뇌는 얼룩덜룩합니다. 그 얼룩 하나하나가 죽어가는 신경세포의 흔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노년기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40대, 50대부터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병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쓰레기들은 단 한 번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치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든 동안입니다. 깨어있을 땐 쌓이고 잠들었을 때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 자면 그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외국 유명 의대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가 발병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이미 40대부터 뇌 속 쓰레기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결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매 판정을 받을 때쯤이면 이미 뇌의 30%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100배 더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뇌 속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답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그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속의 쓰레기 배출량은 무려 25% 증가합니다. 자, 과연 어떤 자세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자세를 하나하나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몸을 더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작은 비밀들을 꼭 얻어가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최근에야 세상에 알려진 뇌의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당연합니다. 병원에서도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비싼 약도 특수한 시술도 아니라 생활 습관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 글림프계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2013년 미국 유명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자 누구도 뇌가 어떻게 노폐물을 청소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몸의 다른 장기처럼 림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 다리, 장기에는 림프관이 있어 독소를 배출하지만 뇌에는 그런 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할까요? 답은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잠드는 순간 뇌세포들이 10에서 15% 정도 수축하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좁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고 뇌 곳곳의 쓰레기, 즉 베타 아밀로이드와 독성 단백질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은 정맥을 타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을 과학자들은 뇌 청소 시스템, 글림프계의 작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씻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휴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 세척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반드시 깊은 잠, 즉 N3 단계의 수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뇌세포가 최대한 수축하고 뇌척수액의 순환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얕은 잠이나 꿈꾸는 렘 수면 단계에서는 청소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의 길이보다 중요한 건 잠의 깊이입니다. 8시간을 자도 N3 단계가 부족하면 뇌는 여전히 더럽고 6시간만 자더라도 깊은 잠에 들면 뇌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잠은 시간이 아니라 질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을 방해하는 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평생 무심코 유지해온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저명한 대학들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세에 따라 뇌 청소 효율이 최대 3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나쁜 자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천장을 보고 눕는 정자세입니다.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자세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중력 방향 때문에 뇌척수액이 머리 안쪽에 고이고 순환이 정체되면서 노폐물이 뇌에 그대로 남습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 물이 고이듯 밤새 뇌 속 쓰레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 옆으로 누우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과 위장이 압박받습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몸 전체의 혈류순환이 불균형해지면서 숙면에 필요한 N3 단계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순환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뇌 노폐물이 쌓이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자세가 바로 치매로 가는 문을 여는 수면 자세입니다. 매일 밤 이렇게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뇌를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가? 연구팀이 MRI 촬영으로 비교한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의 순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노폐물 제거율은 평균 25%에서 30%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뇌 구조와 중력의 방향이 왼쪽으로 누웠을 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뇌척수액이 막힘없이 흘러가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마치 경사진 언덕에서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흐르듯 뇌의 청소수로가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둘째, 소화와 림프 순환이 개선됩니다. 위장은 왼쪽, 간은 오른쪽에 있죠.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편안해지고 림프액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림프계는 몸의 하수 시스템인데 이 순환이 좋아야 뇌의 글림프계도 원활히 작동합니다. 결국 몸과 뇌의 청소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죠. 셋째, 왼쪽으로 누운 자세는 호흡이 깊고 안정적입니다.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지 않아 호흡이 편안하고 심박수가 안정되기 때문에 몸이 빨리 이완되고 깊은 수면으로 진입합니다. 즉 왼쪽 자세는 깊은 잠으로 가는 황금 열쇠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자세를 매일 반복하면 10년 뒤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왼쪽으로 눕는 습관 하나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 자세가 아닙니다. 뇌의 청소 효율을 바꾸는 생활의 혁명입니다. 단 3일이면 변화가 시작되고 한 달이면 확실해지며 석 달이면 뇌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자세만 바꾸면 정말 충분할까? 아닙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음 왼쪽 수면 자세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간단한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청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무엇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음식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올바른 음식은 뇌 속 청소 시스템을 돕습니다. 지금부터 뇌 건강을 지키는 황금 음식 3가지, 그리고 최적의 잠자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3가지만 저녁 습관에 넣으시면 여러분의 수면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호두와 아보카도입니다. 과일 하나, 견과류 한 줌. 너무 흔하다고요? 하지만 이 2가지가 가진 힘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안에는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자주 깨고 자도 개운하지 않은 얕은 잠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반 개와 호두 4~5알이면 하루 필요량의 30%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간단히 드셔보세요. 몸 전체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편안하다는 느낌이 바로 드실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잠 안 오면 우유 한 잔 마셔라 하던 말, 의학적으로 완벽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한마디로 멜라토닌의 재료가 바로 우유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가죠. 그리고 체온이 차츰 내려갈 때 뇌와 몸은 이제 잠들 준비를 하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이 음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약으로 만든 합성 호르몬이 아니라 과일 그 자체가 가진 자연의 수면 유도제라는 뜻입니다. 미국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사람들의 깊은 숙면 시간이 평균 40분 늘었습니다. 뇌 청소 시간이 그만큼 40분이나 늘어난 것이죠. 하루에 딱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공복이나 식후 상관없이 천천히 마셔보세요. 단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반드시 피하세요. 100% 타트 체리 주스 혹은 무가당 원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황금 저녁 1시간 루틴. 잠들기 1시간 전 타트 체리 주스 1잔. 그와 함께 아보카도 반개 또는 호두 4-5알. 자기 30분 전에는 따뜻한 우유 1잔을 천천히 마시기. 이 순서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미 여러 임상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 3가지 루틴만으로 글림프계의 활성도가 극대화됩니다. 즉, 뇌의 청소 효율이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1시간 루틴입니다. 명심하세요. 약보다 음식, 억지보다 습관. 음식과 수면 자세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따로따로 실천할 때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음식과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드는 환경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왼쪽으로 누워 자더라도 방이 덥거나 조명이 밝다면 뇌척수액의 순환은 금세 느려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중 최적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이보다 높으면 몸이 스스로 열을 식히느라 깊은 잠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도, 즉 빛의 밝기도 중요합니다. 뇌는 매우 예민합니다. 30룩스 이하, 거의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만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수면 등조차 끄시는 게 좋습니다. 희미한 불빛도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거든요. 습도는 5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답답해서 호흡이 불안정해집니다. 침대 높이도 체크해보세요. 무릎 높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너무 높으면 올라갈 때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균형을 이뤄야 뇌 청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루틴을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에게 치매 예방법으로 말씀드렸고 대부분이 실제로 기억력 회복과 수면 질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이전엔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던 단어가 이제 술술 떠올라요. 심지어 치매 진행이 멈췄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꾸면 되세요. 내일 아침 머리가 맑고 기억이 선명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겁니다. 습관이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뇌 청소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보다 훨씬 강력한 뇌 회복 루틴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 황금 자세를 고정하라.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좋다는 것, 이제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의식 중에 뒤척이는 것.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새 천장을 보거나 오른쪽으로 돌아누운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죠? 이렇게 되면 뇌 청소 효과는 사라집니다. 해결책은 바디필로, 즉 긴 베개입니다. 긴 베개를 등 뒤에 단단히 고정하세요.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고 밤새 왼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정자세로 주무시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불편하다는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단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2주가 지나면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해집니다. 몸이 스스로 적응하게 되거든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척추가 틀어집니다. 거울로 보셨을 때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세요. 이 간단한 조정만으로 뇌척수의 흐름이 20% 이상 향상됩니다. 두 번째 단계,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버려라. 뇌 청소를 방해하는 3명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스마트폰과 TV.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즉 몸이 아직 낮이구나 착각하게 만들어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묶어둡니다. 최소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스마트폰 대신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적은 베개 없이 자기. 편하다고 베개를 빼고 주무시는 분들 모두 주목하세요. 베개가 없으면 목의 혈류와 림프 순환이 막히고 결국 뇌 청소 시스템의 흐름도 정체됩니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고 팔은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적은 술입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면 잠 잘 온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술은 초기에 신경 억제 작용으로 졸림을 유도하지만 뇌파를 깨뜨려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청소는 멈추고 뇌 속 노폐물은 그대로 쌓입니다. 한 잔의 술이 끝내 하룻밤 동안 뇌 청소를 멈추게 하는 범인입니다. 가능하다면 과감히 끊으세요. 이 3가지 습관만 버려도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팁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라. 잠들기 직전 식사하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밤 동안 소화에 에너지를 쓰면 뇌 청소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그럼 배고픈데요? 하실 수 있죠. 네, 처음엔 힘듭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합니다. 오히려 가벼운 공복 상태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뇌세포 재생과 노폐물 제거를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복이 뇌의 청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3단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미미하지만 최소 한 달, 길게는 석 달을 실천해 보세요. 그때부터 몸이 바뀌고 뇌가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기억이 또렷해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중 7명은 실패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불편함 때문인데요. 익숙한 수면 자세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포기합니다. 둘째, 환경 때문입니다. 베개가 높거나 침대가 너무 푹신하거나 방이 너무 밝으면 글림프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셋째, 루틴의 부재. 9시에 자야 한다고 다짐해도 11시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고 우유 마실 시간을 깜빡하거나 타트 체리를 건너뛰는 일이 생기죠. 이 3가지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바디필로의 높이를 조정하세요. 조금 더 낮추거나 몸의 형태에 맞게 위치를 바꿉니다. 환경이 문제라면 조명을 바꾸세요. 수면등을 끄고 암막 커튼을 치십시오. 루틴이 없으면 알람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 반 타트 체리 주스 한 잔, 9시 따뜻한 우유 마시기, 10시에는 스마트폰 전원 끄기. 그리고 매일 기상 시간도 고정하세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이 흔들리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루틴을 고정하면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행동 심리학에도 있죠. 새로운 습관은 불편함을 지나야 몸에 새겨집니다. 첫 일주일은 지옥처럼 낯설고, 둘째 주엔 조금 익숙해지고, 셋째 주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리듬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뇌 청소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끗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정길 선생님, 올해 72살이십니다. 오랜 세월 교단에 서오신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늘 천장을 보고 주무셨습니다. 정자세가 곧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60대 중반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피로와 불면이 이어졌고 어느 날부턴가 뇌안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고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러워 말하셨대요.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세요.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 인지장애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선생님은 잠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가족에게 짐이 되겠지. 불안이 하루하루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길 선생님은 저에게 찾아오신 후 바로 그날부터 망설임 없이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디필로우를 구입해 등 뒤에 댔습니다. 매일 저녁 타트 체리 주스를 한 잔씩 마셨고 스마트폰을 끊고 저녁 6시 이후엔 식사를 하지 않으셨대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새 것처럼 맑아요. 선생님은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도 깊이 자고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2달째 변화는 더 뚜렷했습니다. 물건을 놓고 잊어버리던 횟수가 줄었고 대화 도중에도 단어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약도 시술도 보조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자는 법 하나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김정길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더군요. 여러분, 이건 김정길 선생님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올바른 잠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순간부터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타트 체리와 아보카도를 꾸준히 먹는 것, 스마트폰을 끊고 깊은 잠을 준비하는 것. 이 아주 단순한 습관 3가지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기적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보조요법이자 예방의 도구입니다. 의료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 심부전, 심장질환, 식도염이나 역류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자세나 루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은 병원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꼭 받으십시오. 예방과 검진. 2가지가 모두 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청소이자 생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일은 한 가족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밝은 미소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